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과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재차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5.18 유공자 그리고 시민사회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첫 번째 발언 그리고 관련 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이틀 전에 수보회의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분노를 느끼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요. 네, 그 18일 수보회의에서는요, 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일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 직후에 있었던 그런 5.18 기념사에서도 이제 그런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촛불 정신의 그 바탕이 바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정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이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폄훼, 왜곡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지만 역사가 바로 선다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 이번 오천 간담회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분노까지 이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분노를 느끼고 이제 이런 왜곡 폄훼 발언 그리고 또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도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이렇게 보이셨는데 어쨌든 그 5.18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계속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가 돼서 거의 모든 이슈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집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정도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시기가 좀 교묘하게 맞물렸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기획된 오천회였다고 하는데 또 하필이면은 이런 시점에 이런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대통령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오찬 소식을 하나만 저희가 더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밝힌 게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었죠. 당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를 찾아 꺼냈던 문 대통령의 이야기와 약속들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5.18 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 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자유한국당의 망언 사태 때문에 마련한 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교수님. 오늘 찾은 원로들은 우리는 세금 축내는 괴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던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찾았던 5.18 관련된 여러 유공자들,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벌어졌던 시민들에 대한 무수한 학살들,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게릴라전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폭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특히 오늘 오신 분 중에 전 5월 어머니집 관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성래 전 관장이신데요.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부상당했던 시민들을 직접 간호하고 치료했고요. 그 이후에 5월 어머니집 관장을 맡으시면서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고 하는 역할을 그래서 광주에 가면 5.18의 대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중요한 분이시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결국은 동학 농민혁명, 4.19 혁명, 그리고 5.18에서 6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는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중요한 기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북한군의 뭐 게릴라전과 폭도, 뭐 무개념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함께 공감해줬다는 것. 결국 네. 시민들이나 또 광주에서 5.18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대통령의 이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 이 초청오차는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그런 세력들에게 네.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힘을 얻었다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일단 이 5.18 망원 파문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이 논란 속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의원님? 뭐 지금 5.18과 관련해서 최근에 네. 이런저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또 네. 입장 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5.18 관련된 발언이 3일 연속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석보좌관 회의 그리고 네. 어젠가는 뭐 별 상관이 없는 종단 지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셨고 네. 오늘은 또 5.18 유공자들을 오찬 초청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신뢰도 가고 그런 것이 주어지는데 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3일 연속 계속 하시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대통령께서 너무 정략적인 측면에서 언행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 동안 어렵게 봉합해 놓은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터트리는 바람에 지금 영남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언행에 있어서 자꾸 정략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반복되다 보면 네. 신뢰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짜뉴스 같은 게 떠돌던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우 농객의 발언을 하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만원 씨인데요. 문 대통령 유시민 이사장이 5.18 유공자로 돼 있다. 맞는 주장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내용들은 전부 허위고 진실은 사실은 어디 담겨 있느냐 하면은 2월 8일 날 국회 공청회에 발제 자료로 제출돼 있는 이 내용 속에 이 간단한 책 속에 그 진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자들이 또 방송국들이 떠드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예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입니다. 저 명패를 보면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18 기념공원 안에 있는 이 이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공자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5.18 유공자가 누구냐 하는 네. 게 아마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국당을 지지하시거나 바른미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특히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민주화를 우리가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화 운동으로 혜택을 받는 그 네. 유공자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직이라든지 누가 부정한 등록을 한 게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자꾸 이제 유공자 공개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 부상자 동지회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또 써 있어가지고 이것도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냐. 네. 뭐 또 다른 분들은 뭐 김병준 위원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동명인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네.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자꾸 이런 지만원 씨 같은 분들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꾸 이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왜 그럼 진상 규명하는 그 범위 안에 넣었을까? 네. 그걸 왜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을까 하는 점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좀 투명하게 뭐 의문을 제기하는 뭐 유공자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법에 규정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여야가 빨리 해결을 좀 하는 것이 또 정치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꾸 이런 논쟁이 되다 보니까 김명주 위원장이 이제 이 대통령께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대통령 정말 왜 이러시냐. 불을 지펴서 판을 키워서 한국 정치시켜놓고 어쩌자는 거냐라고까지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일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한번 새겨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몇 가지 짚을 거는 북한군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당 측에서 이참에 이걸 확실하게 아니라고 명문화하자라는 취지로 아마 조사 대상에 넣었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이야기였죠. 또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퍼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걸 보니까요, 계속 따라가 보니 음양오행 예언서까지 나오더라고요. 김재희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만원 씨가 지난 2013년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판결문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그런 근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뭐 탈북자들 수기, 그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의 찬해 밀담, 뭐 이런 네. 것과 더불어서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저 책이 나오는 겁니다. 저 책이 뭐 일본에서 발간된 최신 서적이다. 네. 그러면서 막 출판사와 뭐 저자 실명까지 바뀌면서 되게 마치 권위 있는 책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 해당 서적의 정확한 제목이요. 예언서 정감록을 통해서 본 김정일 파멸의 날이고, 네. 그리고 그 비전문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 머릿말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양오행이랑 태양 흑점의 증감에서 이론을 구성한 무슨 네. 파동 분석을 통해서 김정일의 운명을 예측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리고 뭐 차담 대화 내용이 근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영상을 통해서 입술 내용을 읽었다라고 네. 하는데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근거로 든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허무맹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양오행, 태양 흑점의 증감 이런 데에 바탕을 둔 그런 네. 주장들이 과연 정말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단 1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역사 연구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네.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저분이 뭐 오랫동안 저 분야를 연구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라는 이름으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학자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2019년을 계기로 제발 좀 네.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년 전에 이미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된 분인데요. 여전히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이분이 고소고발 들어간 사건도 3년 가까이 1심 판결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현묘한 꾀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만원 씨는 앞서 언급한 그 사건으로 신병도 구속이 됐다가 결국에 네. 뭐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면서 지금까지 고소고발도 여러 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흔히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형사소송법을 몸으로 익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본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 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뭐 이런저런 네. 소송 방법을 많이 동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 판결이 네.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 3년째 계속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는 아마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또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건을 새로 맡긴 재판부에서 좀 신속하게 네. 재판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